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자, 오늘 6월 15일 수요일인데 오늘도 정말 시장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매번 시장이 좋지 못하다는 인사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던 게 미국 시장도 크게 빠지지 않았었고 또 어제 보면 밑에서 조금은 말아 올리는 이런 패턴이 나와서 일반적으로 저점에서 밑에 꼬리를 단다는 것은 약간의 저점의 신호로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더 크게 빠지면서 종가가 2436포인트, 어느덧 24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 급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코스닥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2.9% 급락이 나왔고 코스피는 그래도 지난 2020년 이 매물대 상단에 걸쳐 있다면 코스닥은 아예 하단까지 내려와 버렸네요. 자, 다들 오늘 정말 힘드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왕 내가 조금은 손절 시기를 놓쳤다면 매번 주식시장은 하락만 하는 곳은 아니다. 그 점을 늘 생각해 보시고 그 기업의 성장성을 믿는다면 어렵지만 지금은 버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전 종목이 모두 부진했었지만 그래도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하고 네이버, 인터넷 기업들의 약세가 조금은 두드러졌던 것 같고 또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가 어느덧 67,000원까지 내려왔고 자칫하다가 정말 6만원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전 종목이 파란불을 보여주었고 대부분이 3-4%의 급락이 나왔네요. 자, 오늘 장중에 환율의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시 한번 크게 나왔죠. 반대로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많은 매도세가 나왔고 지금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8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달갑지 않은 지수의 위치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매도세가 있었죠. 자, 그리고 카카오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데 역시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자, 이 종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선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조금 더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 오늘 하이브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BTS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하한가까지 주가가 밀렸었는데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연기금하고 투신, 보험, 사모펀드, 기관 쪽에서 굉장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6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오리온, S오일, 한국항공우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현대차도 상승이 나왔고 오랜만에 외국인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LNF,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오리온,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과거 3일보다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S&P 500에 0.4%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은 소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우지수는 0.5%의 하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현재 0.8%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3%, 반대로 상해지수는 1.4%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최근에 중국 시장만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 6월부터 상하이 봉쇄 조치를 조금은 풀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또 두 번째는 현재 중국 시장은 세계 증시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 모두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 기조로 가져간다면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은 금리를 동결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어쨌든 추세는 세계 시장과 반대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를 보니까 지금 현재 촬영 시점이 오후 2시쯤 되었어요. 자, 그런데 전날에 미국 증시가 그래도 조금은 선방을 했기 때문에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국내 시장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낙폭이 정말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코스피가 2% 가까운 급락이 나고 있고, 그리고 현재 6월달 기준으로 보면 약 9%, 코스피가 9%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9%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 대체적으로 개별 종목이 마이너스 20%, 이 6월 한 달 사이에 이 정도 등락폭을 보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어려우실 거고, 저도 한편으로는 조금은 어이가 없는 그런 한 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은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이 있다면 상승장에서는 조금 더 고평가되고 한마디로 거품이 낀다고 하죠. 그래서 밸류에이션보다 주가가 조금 더 오버슈팅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면,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공포심의 투매도 나올 것이고 반대 매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밸류에이션보다도 훨씬 빠져서 주가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같은 상승폭을 한번 볼게요. 이만큼 주가가 상승할 때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의 상승이 나왔다면 하락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것이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오랫동안 상승한 걸 단기간에 하락했다 때문에 정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인가? 혹은 정말 시장이 비관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락장은 공포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반대 매매 그리고 투매,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폭이라고 하더라도 상승보다는 하락장일 때 더 단기간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그거를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모든 시점에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코스피가 월봉상으로 60개월선, 여기 초록색 라인 보이죠? 이 초록색 라인까지 주가가 닿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시점은 지난 2017년 그리고 2018년 초, 이때 매물대의 주가 위치하고 정확하게 부딪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잡히지 않은 유가하고 환율,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과거 2017년하고 18년 이 당시보다는 훨씬 양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장은 과도한 공포심에 의한 투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나의 의지와는 반대로 반대 매매도 충분히 발생되는 시점이니까 한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FMCA. 여기서 연준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같이 한번 관찰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금리 인상에서 키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FOMC가 3월달에 있었고, 또 5월달, 6월달, 7월달, 그리고 10월인가? 아마 그쯤 있을 거예요. 그런데 3월달에는 0.25%를 인상을 했고, 또 5월달에는 0.5%를 올렸죠. 자, 그런데 6월달에 내일은 과연 얼마나 올릴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합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저희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저는 솔직히 연준의 행동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씩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이 최초에 3월달에 아닌 작년에 했다면, 그리고 3월달에 0.25%가 아니라 0.5%를 올렸다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가중화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6월달에 0.5%를 올린다, 과연 이 경우에도 시장이 좋아할지,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과도한 금리 인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0.5%를 인상한다고 해서 과연 물가가 잡힐까? 그런 걱정이 다시 생길 수가 있고, 또 실제로 0.5%를 올리고 7월달, 8월달 이때 소비자 물가지수를 체크했을 때 이번 달처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다면 또 한 번의 시장에 충격이 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0.75%를 올린다. 지금 가능성상으로는 0.75%가 맞고, 또 그런 부분이 주식시장에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0.75%를 올린다면 0.5%보다는 물가는 빠르게 잡힐 수가 있겠죠? 물론 그 빠르기라는 것은 0.5%보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5월달에 연준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고 0.75%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연준 생각과 다르게 0.75%를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연준의 신뢰를 잃을 수가 있겠죠. 자, 0.75%를 기존 입장과 다르게 올렸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연준의 경기 침체가 없다고 했었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0.5%를 올리던 0.75%를 올리던
저도 솔직히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고요. 절대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연준의 입장 발표 그것도 한번 확실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우려와 다르게 정말 경기 침체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 그런 입장 발표를 통해서 또 시장이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불안함을 느낌으로써 주가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 그걸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충분히 0.75%에 대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재료 소멸 측면에서 내일 새벽에 발표와 함께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잡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보면 환율도 연중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그리고 국제유가도 크게 빠지는 기미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장을 많이 누르고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고 참 저도 주식하면서 이렇게 1년 동안 빠진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하락장은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의 출발점 바로 물가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물가가 꺾인다는 것이 보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둔화될 것이고 시장은 돌아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출발점과 물가가 꺾이는 것이고 물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국제유가예요. 자, 그런데 국제유가의 생산량을 보시면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문제 이게 조금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시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오펙 회원국들이 추가 증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사우디를 방문한다고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우디 방문을 앞두고 며칠 전에 증산에 합의가 되었는데 대폭적으로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출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주식시장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저점이 과거 17년, 18년 매물대하고 또 20년 하반기 매물대 그 매물대 상단과 중간까지 내려온 만큼 여기서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쯤에서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새벽에 발표가 되는 6월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시장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간곡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